안녕하세요. Y 라이브러리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그 이유가 이상하게 잘 납득되는 순간이 있고, 반대로 말은 그럴듯한데도 왠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말솜씨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이유를 선택했느냐에 있는 건 아닐까. 찰스 틸리의 왜의 쓸모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유의 제시는 사회적 활동이다. 처음에는 다소 건조한 정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 이 문장은 이유라는 것이 개인의 머릿속 논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작동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유를 설명이나 정당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유는 관계를 조정하고 거리를 만들고 힘의 구조를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같은 행동을 설명해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이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찰스 틸리는 사람들이 이유를 제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4가지 프레임으로 구분합니다. 관습, 이야기, 코드, 학술적 논고. 중요한 점은 이 중 어떤 프레임이 더 옳거나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어떤 프레임이 선택되었는지가 대화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4가지 이유의 프레임과 함께 책 초반을 읽다가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교수,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이 타인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는 언제나 막중한 책임이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어느 순간 권력과 지위, 유명세로 전환되고 다른 상황에서는 다시 혜택처럼 작동합니다. 응급실 명단의 최상위가 되거나 누군가를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언제나 그럴듯한 정당화가 등장합니다. 코드, 규정 혹은 학술적 논거라는 이름으로요. 책임을 지는 자리였던 권력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언어가 되는 거죠. 책임이 커질수록 이유는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언어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설명해도 왜 어떤 이유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왜 어떤 이유는 불신이나 반감을 낳을까요? 이 책은 그 이유를 논리의 정확성보다 관계의 맥락과 선택된 이유의 프레임에서 찾습니다. 이유는 설득의 도구이기 전에 이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결국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이야기가 아닐까? 관습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코드는 차갑게 느껴지며 학술적 논고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맥락을 만들고 감정을 공유하게 하며 상대가 선택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 역시 양질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지식과 맥락에 맞게 전달되는 설명입니다. 이 양질의 스토리텔링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적 작업이라는 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왜의 쓸모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화 속에서 어떤 이유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 이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서 있는 자리와 상대와의 거리를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이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관계의 사람을 향해 쓰이고 있을까요? 오늘의 질문과 함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작해